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 공군 전투기를 조종하던 훈련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미군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노후화된 훈련기를 하루빨리 교체해야 하며 그중 한국의 T-50이 가장 부합하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 공군 사령관의 입에서 충격적인 발언까지 나오면서 미 공군 ATT 사업 방향 전체가 한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의 노후화된 훈련기를 교체하는 TX 사업에서 유력 후보였던 로키드 마틴 카이의 T-50을 제치고 보잉 사브의 T-7A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TX 사업은 시작부터 여러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자국군의 장비 선정에 있어서 자국 업체의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걸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외국 기업의 장비가 입찰에서 승리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판이 엎어지고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TX 사업이 진행될 당시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며 자국 내 산업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F-22, F-35 등 미군 전투기의 대부분을 수주한 로키드 마틴의 독과점을 견제하면서 당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보잉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보잉도 말도 안 되는 저가 입찰로 일단 사업만 따내자고 생각한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보잉 T-7A에 현재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견되면서 2023년 이후로 양산 일정이 연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공급사 측의 중요 부품 부족 사태, 초기 설계 지연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히 결정적으로 윙락 결함 현상이 발생하면서 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잉은 이 윙락 현상을 단지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원래 윙락 현상은 시제기 제작 전 풍동 실험을 통해 유동 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그에 따라 최종 형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T-7A의 경우 풍동 실험을 생략하고 시뮬레이션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윙락 결함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다시 손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수년 이상 지체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윙락 같은 치명적인 결함을 소프트웨어적인 수정으로만 해결했다는 보잉을 두고 미군에서도 이를 믿지 못하는 눈치인데요. 왜냐하면 보잉의 신뢰성이 이미 추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35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전 세계 많은 항공사에서 보잉 737 맥스의 운항을 중단했는데요. 결국 보잉은 이 기종에 적용된 설계와 성능 판단에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도 보잉의 주력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에서 제조 품질상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결함 사태가 발생하면서 보잉의 신뢰도는 현재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T-7A의 윙락 현상도 마찬가지로 설계부터 고쳐야 해 언제까지 수정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미 공군 훈련기 추락사고까지 겹치면서 미 공군은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텍사스 라플린 공군기지에서 T-38C 탈론 훈련기가 추락해 학생 조종사 1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은 크게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SNS에 공유된 사진에는 T-38C 탈론 한 대가 활주로 옆에 똑바로 앉아있고 옆에 안내 표지판이 있고 기수의 일부가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활주로 옆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노후화된 기체가 이착륙에 문제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38 계열 기체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2월에는 엘라베마주에서 T-38C 조종사의 실수로 인해 교관과 일본 항공자위대원 훈련생 등 2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에는 오클라호마 북서부 벤스 공군기지에서 착륙 중이던 2대의 T-38이 추락하여 2명의 공군 장교가 사망하기도 했고 2018년에는 T-38 훈련기의 엔진 문제로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탈출했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미 해군이 운용하는 T-45C 고스호크 훈련기가 텍사스주의 주택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체가 추락하며 집 파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정전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외에도 올해만 5건 이상의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조종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공군에서는 추락, 충돌 등 중대사고 발생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기의 노후화로 인한 기체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노후화된 훈련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훈련생 사이에서는 T-38 훈련기의 탑승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 공군은 노후화된 T-38, T-45 훈련기에 조속한 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미 공군은 TX 사업과 별개로 ATT 사업에 대한 RFI를 요청했습니다. 미 공군의 RFI 발표 사흘 뒤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다시 한번 이번 사업에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ATT 사업 관련해서 미 공군 사령관 마크 켈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ATT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T-38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최신 항공 시스템과 매일 단절되고 있으니 하루빨리 이 공백을 채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ATT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반드시 T-7의 파생형이 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즉 이 말은 최근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미 훈련기 추락사고와 보잉의 결함 관련 헛발질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TT 사업의 요구사항을 비행훈련뿐만 아니라 전투훈련까지 포함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인데요. 이는 T-7A의 전투 능력이 조금은 뒤처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며 요구사항을 모두 갖춘 T-50 기반의 FA-50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ATT 사업 요구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곧 FA-50 사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흡사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상황들과 많은 요건들이 모두 한국의 FA-50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카이의 T-50 계열의 기종은 전 세계에 160대 이상 배치되어 있고 필리핀 공군의 실전 경험도 있어 신뢰성은 충분히 검증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인 마라위 전투에 투입되어 정밀 폭격했고 올해 3월에는 남중국해에서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FA-50PH를 출격시켜 큰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슬로바키아에서도 훈련기 교체 사업에 FA-50 선정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만약 슬로바키아에 FA-50 수출이 성사될 경우 유럽 지역의 첫 수출 실적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 또한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제 FA-50이 유럽과 미국을 넘어서 남아메리카 대륙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은 콜롬비아와 페루를 방문해 군사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 총장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남미 최대 방산 전시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콜롬비아 국방장관을 만나 FA-50과 천궁 등 국산 무기를 홍보하고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도 군 지도부와 회동해 페루 공군이 운용 중인 국산 항공기 KT-1P의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FA-50도 함께 홍보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모두 FA-50에 대한 관심이 상당해 한국을 먼저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페루에서는 지난달 카이가 페루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T-50, FA-50, 수리온 등을 선보이며 국산 항공기 수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현재 페루 공군은 최신 항공전력 교체를 검토 중이며 총 24대 규모의 초음속 경공격기 획득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당시 전시회장에 페루 대통령까지 직접 달려와 FA-50 성능 개량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증진되어 페루 공군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해외에 수출된 T-50 계열의 항공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 총 4개국의 72대이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올해 추가로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T-50 계열의 항공기 자체에 대한 평가가 우수하고 각 운용국과 지속해서 후속 운영 지원 계약까지 체결할 정도로 국제적인 평가도 좋습니다. 카이는 내년부터 북미, 오세아니아 등 선진국 시장에도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20년간 FA-50의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성능 향상으로 총 1000여 대까지 수출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현재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슬로바키아,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미 공군 ATT 사업과 더불어 남아메리카까지 진출한다면 전 세계 모든 대륙에 FA-50을 수출하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산 경공격기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진 만큼 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상공에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자유롭게 날아다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